처음에 에스케이프 교육을 시작한 것은 10년도에서 21년도 조금 넘어갈 때쯤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에스케이프를 처음에 하자라고 했던 건 아니었고, 처음에 그때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일이 없었어요. 그 월세는 내야 되는데 이제 일은 없고 또 마케팅 뭐 이런 것도 아예 모를 때여서 그때 막 공부하고 있었긴 했었지만요. 그래도 이제 초반이니까 이제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이 너무 간헐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같이 했던 친구랑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친구가 스케치업 수업을 진행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는 라이노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노 모델링 수업을 한다라고 라이노 그래서퍼 수업을 했었어요. 그렇죠. 완전 전문적으로 그래서퍼를 쓴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때 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그래서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 한 4년 동안 그래 라이너를 쓰고 그래도 나름 조금 공부했다고 생각해서 왕초보를 가르치는 초보 느낌으로 그래서퍼 수업을 실제로 만들고 시연도 하고 이제 그때 다른 플랫폼에 하나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들었어요. 뭐 문의조차 없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교육 수업은 뭐 정말 멋지게 망했고요. 그때 그 이후에 제가 그때 눈여겨보고 있었던 프로그램이 엔스케이프라는 거였습니다. 스케치업 엔스케이프. 그때 이제 사업상으로는 이제 스케치업과 브이레이를 사용해서 CG 렌더링을 돌리고 있었는데, 엔스케이프를 한번 사용해보고 하니까 영상도 제작할 수 있고 뭐 바로바로 씬도 조금 잘 나오니까 이거 조금 괜찮지 않을까? 사업에 또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인테리어 프로젝트도 한 두 가지 연달아서 맡게 돼서 그건 다 스케치업과 엔스케이프를 이용해서 다 작업을 했었는데, 영상도 나오고 씬도 뭐 브이레이 같은 경우에는 한 씬을 고정해서 다 작업을 해야 되지만 랜드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워낙 빨리 나오니까 그냥 360도 모든 공간에 다 모델링하고 렌더를 찍어도 전혀 시간적으로 손해가 없더라고요. 거기 영상도 나오고 파노라마도 나오고 그때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었어요.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재밌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 두세 가지 프로젝트를 하다가 저도 이제 퀄리티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 내부에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 이거를 엔스케이프를 써야 될까? 그러니까 브이레이를 써야 될까? 엔스케이프를 써야 될까? 이거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토론을 했고 실제로 그때 팀이 와해될 뻔했습니다. 근데 뭐 그때야 뭐 결국은 브이레이를 쓰자라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나긴 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계속 엔스케이프를 엔스케이프고 그냥 놓기엔 너무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한 몇 달 뒤에 한 두세 달 뒤에 이제 제가 그 가까운 지인들, 여자친구, 뭐 가까운 후배, 뭐 후배의 친구, 후배의 동기, 뭐 이런 식으로 한 네 분, 다섯 분 정도한테 제가 이때까지 쌓아올린 스케치업 앤스케이프 지식을 수업으로 만들어서 한 3일짜리, 3시간씩 3일짜리 총 9시간 강의로 과외를 1대1 과외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저도 물론 이제 학생이었던 시절에 그러니까 복학하고 한 그게 그 2016년 11월에 제가 군 만기 전역을 하고 원래 이제 저는 이제 2학년으로 이제 복학을 해야 되니까 그 겨울 방학 있잖아요. 그때 보통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또 전역하기도 했고 뭔가 공이 많이 차 있기도 하니까요. 뭔가 할 수 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시기니까. 그래서 저도 가까운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 좀 번화가 서면이라고 있어요. 그쪽에 가서 컴퓨터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조금 돈을 많이 썼었어요. 사실 제가 낸 건 아니고 부모님이 대신 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없긴 했지만 그때 포토샵, 오토캐드, 라이노, 맥스 브이레이 그렇게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쭉 듣고 뭐 열심히 이제 했죠. 그리고 이제 계약하고 개강하고 3월 달까지도 뭐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4월쯤 되니까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뭐냐면 수업 들을 때는 뭔가 따라하면 되고 또 노트 필기 열심히 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계속 물어보고 하면 됐긴 됐는데 이게 선생님을 벗어나니까 3월까지 제가 학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학원을 안 다닌 4월이 되니까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은 너무 열심히 다녔는데 그리고 뭐 돈도 열심히 냈고 더 많은 돈을 썼죠. 저는 그렇게 했는데 왜 제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냐는 게 너무나도 허탈하고 좀 바보 같았습니다. 그걸 애써 외면하려고 그때 썼던 거를 그대로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선생님이 봐줬던 거를 파일을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서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 붙이고 그 설정 값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학원을 더 이상 다니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선생님과의 연락이 끊기기도 한 것도 문제였지만 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무것도 키워지지 않아서 저는 그때 이전에 했던 작업들을 계속 붙여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 그래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하고 또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보니까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내가 공부를 좀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어떡하겠어요. 바쁜 학부생, 휴학도 하지 않은 학부생들은 그냥 계속 갈 뿐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클루지라고 하던데 그냥 진짜 클루지처럼 그냥 우리가 지난해였던 방향처럼 이전에 잘못을 뭔가 고치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계속 썼었습니다. 그때 라이노 모델링을 하고 그 라이노 V-Ray를 썼으면 되는데 이 메커니즘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라이노에서 모델링을 하고 거기서 V-Ray로 맥스로 넘겨서 맥스에서 V-Ray를 하는데 이제 하루 종일 걸리니까 그 다음날 와서 노이즈 엄청 생기고 근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써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제일 잘 쓰는 줄도 알았고 왜 주변에 3D 렌더링을 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 그래서 뭔가 맥스 V-Ray 쓴다 하면은 뭔가 좀 전문가가 되고 좀 우쭐한 느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하게 되고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주변 지인들을 통 가르치게 된 스케치업 앤스케이프를 가르치게 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제 커리큘럼을 짜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2017년도에 있었던 이런 앞선 학원에서의 경험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아쉬웠던 점은 첫 번째로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배울 수 있게 만들진 않는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잘 따라올 수 있게끔 하긴 하지만 선생님은 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런 머리를 갖추게 만들어 주지는 않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학생들이 나중에 다른 똑같은 문제를 만날 거라고 절대 확신할 수 없고 그럴 일도 절대 없는데 뭔가 학원이라는 그런 커리큘럼 안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단편적인 것만 알려주다 보니까 뭔가 학생들은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나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점들을 저 스스로도 느껴봤으니까 한번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커리큘럼을 아주 낮은 단계에서 어차피 저도 그때 그 당시 2020년도 그때 저 당시에는 저도 스케치업 앤스케이프의 지금처럼의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초보자보다는 그래도 조금 한 단계 높은 왕초보보다 조금 더 나은 초보에서 중수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의 책을 PPT를 하나 만들어서 그 커리큘럼의 아주 기본적인 조작법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런 씬들을 하나씩 만들어 갈 수 있는지 학생들이 계속 생각을 하도록 커리큘럼을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결국은 내가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여러분들이 내가 연구를 해야 머릿속에 계속 기억에 남거든요. 그리고 조금 어렵게 배우고 어렵게 배우 그런 것들을 해야 발견하고 연구를 해야 내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듯이 그냥 무작정 제가 말하는 거를 네 그렇군요 하고 받아줬고 그 다음날 가서 까먹는 것보다 제가 수업을 가르치더라도 그런 커리큘럼 속에서 계속 학생들이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면 좀 더 장기 기억으로 가지 않을까,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렌더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그렇게 커리큘럼을 짰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만들었던 책이 그때는 이름이 조금 귀엽게 하려고 조스케이프라는 이름으로 엔조케이프네요. 조스케이프는 지금 유튜브 채널이고 엔조케이프라는 책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강의를 들으신 분도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엔스케이프 커뮤니티 단톡방에도 있고 서울에 한 번씩 올라가면 그 첫 번째 수강생 분을 가끔 만나서 뵙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커리큘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생각을 했던 거는 어떻게 하면 수강생 분들이 제 수업 이후에도 스스로 생각하는 렌더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굉장한 초점을 맞추고 수업을 제작했었습니다. 이 책이 드디어 나왔어요. 이지스 퍼블리싱과 레터스가 이제 같이 콜라보를 해서 Do It이라는 시리즈로 나왔어요. Do It Sketchup with Enscape라는 것으로 이제 나왔고 표지도 굉장히 예쁘죠. 뒤에도 이제 이렇게 예제들이 다 있는데 이 책을 이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앞서 말했던 제가 여러분들께 심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하나 있으면 마치 인셉션처럼 계속 책을 보시다 보면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들 거예요. 바로 답을 준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지점에 갈 수 있도록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들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인풋들을 넣어드리는 그런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8가지 예제가 되어 있고 이제 커리큘럼이 7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아주 초보적인 기본적인 조작법부터 이 조작법에는 스케치업의 기본적인 조작법도 들어갑니다. 렌더링 하는 데 있어서 스케치업을 빼놓을 수가 절대 없기 때문에 스케치업을 이용한 모델링은 안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조작법들을 통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스케이프 기본 조작법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모든 걸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외부를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주간 렌더를 찍을 수 있구나, 이렇게 야간 렌더를 찍을 수 있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특정한 공간 렌더를 이제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파크로시 로비를 이제 낮밤을 통해서 다 해보고 인공 조명도 한번 넣어보고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씬들을 상상해가면서 책에 있는 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여러분들 계속 주입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이제 파프로시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아트 뮤지엄을 통해서 내부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지던스 엘가라는 외부 투시로로 여러분들을 이제 인도를 해서 내부도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외부도 엔스로 이렇게 찍을 수 있고 외부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라는 걸 그 경계를 깨트리려고 여러분들께 외부 투시도도 이제 예제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엔스로 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응용 예제들을 3가지 넣어놨어요. 단면 렌더, 아이소메트리, 그리고 다이어그램 이렇게 3가지를 넣어봤는데 이 정도 이제 총 모든 것을 천천히 처음부터 다 따라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생각하는 렌더러가 진짜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인풋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할 거고요. 세 번째로 적절한 피드백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저를 통해서 혹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엔스케이프 클라우드, 엔스케이프 연구소, 스케치업 연구소 혹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채널 쭈스케이프에서 피드백을 구하려고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힘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피드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을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복습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작품들을 하나씩 만들면서 앞서 말했던 피드백들을 적절히 계속 받아 나가시고 또 스스로도 한번 피드백을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이제 정말로 혼자서 설 수 있는 생각하는 렌더러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강의와 책을 제공했다고 하는 생각에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총 2년이 걸렸어요. 이거 나오는데 거의 2년이 걸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100%를 그 당시 100%를 여기 다 담았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스케이프 혹은 엔스케이프 클라우드, 엔스케이프 연구소 등의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계속 물어봐 주신다면 저도 계속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